네, 수요일 오전 10시 신박한 커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신장식 조격신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박의 신을 맡고 있는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지금 국회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실감이 나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의원 임기를 시작해서 좋은 건 딱 두 가지다. 네. 딴 건 잘 모르겠다. 하나는 혼자 하던 일을 9명의 팀이 함께 한다는 거. 그치. 그거 너무 좋아요. 그렇지. 예. 팀이 생겼죠. 이전에는 혼자 하던 일들인데 이거를 뭐 조사를 해달라, 과거 전례가 어땠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네. 우리 팀워크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그래서 혼자 하던 일을 9명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그 9명이 또 심지어 의원회관 510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 네. 안정적인 공간에서 일할 수 있고 뭐 누구를 만나서 네. 사람 좀 이렇게 많이 시선이 많지 않은 곳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 어디를 찾아 떠다녀야 됐는데 그냥 회관에서 만나면 된다.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에 초점을 맞춰서 예, 일할 수 예, 있는 예. 편안하게 또 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좋습니다. 역시 일하는 국회에 딱 맞는 그런 세팅이 좀 돼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로국회. 과로 국회 바쁘죠. 12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민주당은 170명이 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정당들도 뭐 그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108명이고요. 예. 108번뇌. 108번.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국민들의 예. 번뇌입니다. 108번뇌인데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네. 네. 뭐 번뇌 끝에 이제 성부를 이루실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 108번뇌 의원님들께서는 네. 성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고행을 하는 것 생각이 같아요. 고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 못 들어오는 고행. 고행을 하고 있고 예. 나도 상임위원장 할 짬밥이 됐는데 못하는 그럼요. 고행. 삼선들이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민주당 의원님들이 170여 명이 각자 자기가 또 이제 전문적으로 네.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깨알같이 뭐를 계속 내세요. 그럼요. 예, 깨알같이 어제도 한 4개 의안이 한꺼번에 착착착 올라왔는데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거를 다 깨알같이 다 챙기기 노력은 하지만 다 챙기는 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네.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정말 할 일 많다. 할 일 많다. 예. 그래요. 국민들이 세비를 드리니까 음.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런 그럼요. 일꾼이다. 국회의원은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당연합니다. 이번에 상임위원장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재명 방탄하려고 이렇게 국회를 여는 게 어딨냐. 또 우원식 의장 물러나라. 뭐 어제 사퇴 결의안까지 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언젠간 들어오게 될 텐데요. 네, 그렇게 해봤자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네, 네. 얼른 명분을 찾고 퇴로를 찾아서 예.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 아니 왜냐하면 21대 국회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다 가져라고 해서 그 여론상으로서 국민의힘이 좀 힘을 받았다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달라요? 번째 다른 예. 거는 21대 국회 그 전반기 상임위원장 18개를 민주당이 다 할 때는 네. 민주당이 여당이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힘자랑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확 그걸 다 던져 네, 당시 네, 네. 위원장이 확 다 가져가? 던져버렸을 때 예.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민주당이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힘자랑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힘자랑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딘가요?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용산이라고 하지 민주당이라고 하겠느냐. 즉 여야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네. 고려치 않고 21대 국회 개원 초기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대한민국 운영에 또 국정 운영에 의회 운영에 대한민국 정부 운영의 최종적인 파이널 보스, 파이널 책임은 마지막 책임,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지금 국민들이 총선 민의를 통해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네. 그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는 국민의힘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어제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들 쭉 나오는 거 보면 네. 과반 이상이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하는 거 오케이. 상임위 18개 다 해도 상관없어. 이런 의견이 과반이 넘어요. 대부분의 그렇네요. 조사에서 과반이 넘고 네. 나눠야 된다 이런 게 이제 30% 수준 정도예요. 즉 국민의힘 지지율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대략 그 부분에 형성돼 있어요. 네. 왜 그러느냐? 대통령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온 민심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단 하나라도 반영하는 노력을 했다면 국민들이 야 그거 뭐 그냥 민주당이 다 합시다. 그거 뭐 과반 이상이 60% 70%에 이르는 분들이 네. 그냥 그렇게 가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네. 단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다 거부권 행사했고요.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거부권 행사했던 4개 법안 지금 뭐뭐뭐 거부권 행사했는지도 잘 몰라요. 축산업 발전과 관련된 거, 농업 관련 어업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까지 다 무더기로 거부권 행사했단 말이죠. 예. 무더기로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재의결도 못했어요.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해서 예. 4개를 무더기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중에 2개는 민주당 대표 발이지만 그중에 2개는 심지어 국민의힘 대표 발이에요. 그냥 거부권 행사를 해요. 그걸 보면서 예. 국민들이 저분 단 1도 안 변했구나. 네. 그래놓고는 소통하라고 하니까 국민 그 기자들 모아놓고 고기 굽고 김치찌개 끓이고 예. 계란 말고 국정도 말고 김치찌개 끓여 드시고 변덕이 죽을 듯 하시고 예. 갑자기 윤석열발 오일 쇼크 영일만 예? 울릉도 그쪽이라고 하던데 네, 울릉도인지. 갑자기 액트지오 어디서 죄송합니다. 예. 1인 기업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그러게요. 치면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국가 프로젝트를 예. 우드사이드 뭐야? 22조 매출액 우드사이드 10년인가 15년간 탐사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 한 분이 와서 해야 된다. 이런 걸 국민들이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1도 아하.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네. 민심대로 국회 운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국민의힘이 모르고 있어요. 여의도에 gat혀 있고 네. 용산 눈치 보느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민들 그 화에 기름을 붓는 게 뭡니까? 바이바이 플라스틱백? 김건희 여사 바이바이 플라스틱. 디올백은 어디 갔어요? 아,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 죽겠어. 예.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국회 운영위원회도 겸임으로 들어가거든요. 정무위 운영이. 예, 정무위 운영위. 예.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과 맞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리고 국회 예. 세 군데가 소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현장 조사 가셔야 돼요. 예. 국회 운영위에서 진짜.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예. 눈으로 꼭. 예. 그리고 그 예. 명부, 기록물 명부, 쭉 기록물이 있겠죠. 들어오면 당연히 있어야죠. 명부를 예, 기록물. 국가 재산이니까 다 아유, 기록해뒀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 명부 꼭 보고 싶습니다. 꼭 봐주십시오. 아니 그거 봐야 되잖아. 네. 아유, 확인해야죠. 대통령 있다고 하는데. 기록물 창고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창고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록물 명부 꼭 보고 싶습니다. 디올백은 어디로? 예. 꼭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국회에서 할 일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국민들이 네.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상임위원장 11개 중에 가져오고 내일 또 뭐 안 되면 7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역풍이 안 분다. 예. 아니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순풍이 불고 있다 오히려. 예. 아. 아니 그런 뭐 대통령에 대해서 3년은 너무 길다. 대통령이 임기를 거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금기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 얘기하면 예전에 역풍 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순풍이 불어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이 된 겁니다. 취임 이후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 예. 뭘 의미하는지 다 알잖아요. 네. 3년이 너무 길다. 예. 그래서 한 네. 가지 더. 네. 그 뭐 대표 그 대선 전에 대표 임기 1년으로 1년 전에 사퇴해야 되는 거 바꾼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재명 조항이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윤석열 특례 조항이에요. 윤석열 특례죠.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그 조항 왜 변화시킵니까? 혹시 그렇지. 혹시
아니 혹시 그렇지 3년은 너무 길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니까 네, 갑작스러운 사태가 갑작스러운 사태가 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특례 조항이 아니라 네. 윤석열 아하. 특례 조항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 지금 안 할 수 없는 예,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면 네. 아하. 그런 특례 조항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정확하게 이게 왜 이재명을 위한 조항 아닙니다. 네. 윤석열 특례 조항이다. 아하. 이거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이거 아,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 조선일보 보면서 정치하면 네, 그렇게 네. 되시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 정확하게 본질이 그렇지 않아요? 본질을 봐야 돼. 그렇네요. 그 맞잖아. 그 예. 윤석열 특례 조항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은 굳이 들어가지 않았어야 될. 그 당연하죠. 그런 상황이. 아니 문재인 대선은 대통령 정해져 있으니까. 때나 예. 누구 어느 이전 대통령 때 그런 조항이 이 필요성을 그렇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윤석열 특례 조항이에요. 본질을 명확하게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본질을 명확하게 보세요. 이거는 네. 윤석열 특례 조항이에요. 아하. 자, 확실히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윤석열 특례 조항이라고 정리를 해보고, 자 그래서 역풍도 없는 일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정무위, 그러고 보니까 정무위가 또 산하기관이 권익위가 있네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국민권익위가 있습니다. 있어서 예. 이것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나 저는 따져볼 수가 있네요. 네, 따져보는데 네. 그 논리가 그거잖아요. 네. 그 부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그렇죠. 종결 끝.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예. 그러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무원 부인들은 전부 다 디올백 받아도 되겠네, 양주 받아도 되겠네, 책 선물 받고 다 버려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네요. 버릴 땐 발견되지 않게 주민들에게 아파트 주민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버리시고요. 앞장은 떼서 버리시고요. 사인해 준 데는 정말 저도 책을 예. 그래도 뭐 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저자시죠. 사인해 준 책을 그렇게 버리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어쩜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촘촘히 네. 무례할지 무례한 건지 여튼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얘기한 거는 그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공직자 부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은 그 공직자예요. 공직자죠. 예, 그 공직자는 그 법에 따르면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인지 즉시 네. 보고해야 돼요. 자기가 속한 기관에 인지 즉시 보고해야 된다. 인지 즉시 보고해야 되고 네. 반환해야 됩니다. 아하. 사람에게 네. 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돼요.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이 돼요. 그러면 그 얘기까지 해야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은 네. 언제 인지를 해서 대통령실에 언제 보고를 했고 그것을 반환할 물품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서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구분하여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문장을 하다가 문장을 쓰다 만 겁니다. 바보들입니까? 저는 바보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네. 얼마나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요. 그 보도 자료와 논평 성명 그 수사 결과 네. 조사 결과 발표를 쓰면서 느꼈을 실무 국민권익위의 실무자들의 자괴감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분들이 안 됐더라고요. 이걸 몰라요? 알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권익위원회 하신 부위원장 정모 부위원장 검사 출신 25기 25기 검사 정승윤 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불킥 전날부터 이불킥 했을 것 같아요. 날짜도 딱 맞춰가지고 두 사람 그 자기 그 행정관 2명까지 데리고 순방을 순방 떠나 나가시고 스탄 3개국 순방 나가시고 강아지 안고 잘 계시더라고요. 대통령 부부는 편안하셔. 강아지랑 같이 즐거우셔. 그러니까요. 비행기 타고 얼마나 좋아. 그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마음은 진짜 무너지고 있고 화가 나는데. 기내식 얼마나 드셨는지 궁금하고요. 누가 봐도 김정숙 여사보다는 많이 드셨을 것으로 보이고. 김정수 여사는 105만 원 둘이 갔으니까 2배로 드셨을 것이고. 2배보단 더 되겠죠 아마. 2.5에서 3.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시고 두 분은 강아지와 함께 기내식과 함께 행복하신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대체 그런 이제 다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대대로 이불킥할 일을 벌였다. 그러니까 권익위 조직 자체도 정말 자괴감이 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사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문진 이사 현장 조사까지 나갔고 권익 현장 조사 신고되니까 나갔죠. 그 즉시 그것도 조사위원회가 언제 구성되고 언제 나가는지도 보통 한 2달 가까이 걸리는데 이틀 만인가 나갔어요. 이틀인가 사흘 만에 나갔어요. 속전속결 네. 투스피드로. 네.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내가 하고 우리가 이제 선명하게 빠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윤석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정광석화처럼 여기저기 네. 막 조사하고 난리 감사원도 났었죠. 그렇고 네.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랬어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 관련 건은 왜 이리 6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종결 면죄부 끝. 그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제 그 면죄부를 발행한 사람들이 네. 국민의 살생부에 올라갈 것이다. 명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고 당연합니다. 정무에 가셨으니까 네. 또 권익위 이제 불러서 국민권익위원회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네, 권익위 그거 예. 법률 검토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법률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검토를 쭉 하고 부패방지법 검토하고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렇겠죠. 검토 의견서 좀 다 봐봐야 되겠어요. 아, 검토 의견서 어떻게 썼나.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남을 수밖에 없어. 다 들여다보게 그러니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이재명 모르겠어요. 대표가 선거 끝나자마자 예. 공무원들 조심해라. 음,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까지 따박따박. 그래서 네. 그 일반 공무원들 괴롭히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압력과 압박을 네, 그걸 제하고 법률가들이 그런 걸 썼다, 그렇게 쓰고 문서를 맞췄다 네, 상상할 수 없어요. 적어도 정규적인 법률 교육을 네. 받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조사 결과 발표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조사 결과 그 정승윤 부위원장이 직접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두시라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네. 적극적으로 부역하는 일을 했다가는 본인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비법률적인 면죄부 이게 자꾸 발급하는데 네. 힘을 보태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국민의 살생부에 올라가니까 그 국민의 살생부에서 네. 제외되고 싶다면 왜 이런 내가 결정문을 담당자로서 쓸 수밖에 없었는지 네. 기록해 두셔야 돼요. 가능하면 녹음해 두시고요. 예.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는. 공무원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네,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윤석열 특례 조항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비하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고 정무위에서 저희도 현장을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앞으로 뭐 일을 계속 해 나가실 텐데 네. 특히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뭐 도입 이런 개헌 필요성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그 네. 정치 개혁의 과제가 네. 있는 거죠. 22대 정치개혁.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개혁의 과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6월 27일 날 오후 2시에 네. 22대 국회의 정치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열 생각입니다. 예. 저는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정치 개혁 과제 중에 첫 번째는 소위 연합 정치 시즌 2. 우리가 연합 정치를 통해서 큰 네.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렇죠. 야권이 그렇네요. 큰 승리를 얻었어요. 네. 정말 이 8석의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할 때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 돌아왔을 때 8명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에서 재의결이죠. 이게 유화책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적 여론으로 압박해서 최종적으로는 설득하고 의원님 결단해 주십시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의회 정치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안을 조금 더 이렇게 순화시켜서 네. 저쪽에 있는 적어도 8명이 동의할 수 있는 안으로 좀 순화시켜서 첫 발을 떼는 것을 중심에 둘 거냐. 아니면 전략적인 고민. 예. 예. 화끈하고 선명하게 네. 가고 돌아왔을 때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응원을 해 주셔서 네. 8분이 이쪽으로 선을 넘도록 음. 할 거냐. 이게 모든 법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 핵심 법안은 전부 다. 그렇네요. 예. 핵심 법안 같은 경우는 모든 법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여론을 모아주시냐가 음. 궁극적인 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할 때도 네. 한 60여 명이 넘어왔는데 국민 여론의 힘이잖아요. 촛불의 힘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너무 바빠. 주말마다 네. 뭐 그냥 핵심 이슈별로 초하나를 켜놔도 한 10개씩은 켜놓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바빠서 죄송한데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연합정치 시즌 2를 통해서 확실하게 소위 진보와 개혁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네. 제도 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논리적으로 보자면은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손을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불편하다 내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때마다 그럼 위성정당 논란을 반복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네. 현실적으로는 이 얘기가 지금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닥친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뭐다? 지방선거, 지방자치선거가 예. 26년, 네. 대선이 27년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자치선거하고 대선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연합정치를 통해서 야권, 진보, 개혁, 민주 시민들의 힘을 응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결선투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결선투표 네. 뽑자. 나아가서 대통령도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뽑자. 그러면 0.73 때문에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후보조차 네. 정권 교체를 이야기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 생각해 보세요. MB에서 박근혜로 넘어갈 때 네. 여당 내의 야당이라고 하는 박근혜 후보가 있었으니까 국민들은 MB에서 맞아요. 박근혜로 넘어가는 것도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예.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조차도 정권 교체 냄새를 풍기고 정권 교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치 정권 교체 자기로 교체되면 정권이 교체되는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연히 이 윤석열 정권을 계승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 네.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우리는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윤석열 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거기는. 예상컨대 저는 이건 뭐 100%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심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네, 네.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럴 거 자, 아니에요. 이거 이제 예, 박제해 주세요. 카피로. 카피해 주세요. 한번 저 나중에 비교해 네, 보겠습니다. 나중에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100%입니다. 워딩은 뭐 단어는 몇 개 다를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을 넘어 뭐 미래로 네.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뭐 심판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싸우는 누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누구 100%입니다. 100%. 예. 여기 성지순례 네, 나중에 성지순례. 오세요. 성지순례 예. 오세요. 좋습니다. 100%입니다. 네.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얘기할 때 결선 투표제를 하면 네. 저는 6대4 이상으로 우리가 이긴다. 우리 진영.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기는 길이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0.73으로 노심초사. 음. 얼마나 또 노심초사 할 겁니까? 지난번 그 보면서 그렇죠. 0.73으로 네, 노심초사하지 않고 음. 모든 역량을 한꺼번에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결선 투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결선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민하실 겁니다. 조국혁신당 후보랑 민주당 후보랑 뭐 다른 야당 후보들 중에 누가 제일 낫지? 아 이러다가 국민의힘 되는 거 아니야? 그 모든 걱정 네. 결선 투표제로 해결할 수 있다. 음흠. 그 짤 있잖아요. 예. 하다가 환해지는 속쓰림에서 속쓰림에서 이 벗어날 그렇죠. 수 있는 예, 길이다. 번뇌와 고민에서 고뇌에서 네.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루 전날 야 안 되겠다. 예전에 그랬다고 부부지간에 예, 밤새 예, 토론을 예. 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음. 너는 권영길 나는 노무현 뭐 이렇게 찍었다는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떨 합의가 거야. 안 되니까 예, 그래도 예. 한 표씩 나눠 찍자. 네. 아니면 하나로 몰아찍기 위해서 네. 밤새 고민하고 밤새 토론하고 그러다가 부부간에 의상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속쓰림, 고통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결선 투표제. 결선 투표제. 말씀 들으니까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왜 이게 그러면 안 됐을지. 뭐 이게- 지난 대선도 이렇게 됐다면은 네. 결과 달랐을 거고. 끝났지. 예, 끝났죠. 예, 그러니까 고통에- 물론 그때 예. 어떤 후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정치적인 본인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그 정치. 네. 근데
국민들이 이 고통과 고민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냐?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되냐? 네. 그런 면에서 제도적 대안은 마련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계산 주파 하나를 튕기게 돼 있습니다. 각 그렇죠. 정당들. 그럼요. 그게 정당이니까 당연히 네, 후보니까 네. 당연히 주파 하나를 튕기게 되는데 음. 우리가 50%가 안 돼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는 두 번째 투표에서 무조건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우리는 보니까 7%는 확실한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저쪽 상대 진영이 후보가 분열하면 네. 47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결선 투표 가면 저 후보들이 합치면 우리가 47이었는데 역전당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불안감이 있을 예, 수 있어요. 예. 당연히 그것도 저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저는 그 불안감을 지금은 네. 보세요. 이게 그 지난 선거에서 배운 게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0.73 네. 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세대의 구성과 음. 지역의 득표율 분포 네. 이런 걸 봐도 해도 된다. 그래요. 따져봤는데요. 다 해도 이제 된다.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하는 해도 게 된다. 하는 게 좋다. 실리적으로도 그러하고 예. 그다음에 명분상으로도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 네. 자치단체장, 서울시장, 네. 관악구청장 그리고 대통령을 갖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소위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는데도 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예. 하는 명분과 실리 두 측면을 전부 다 따져봐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속쓰림을 헤아려 봐도 결선 투표제가 낫다. 결선 투표제 그래요. 이 좋은 점 해야 되는 그 장점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대통령 4년 중임제 네. 이거는 왜 추진해야 된다? 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5년 단임제잖아요. 그 5년 단임제가 만들어진 과정이 무슨 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당시에 87년 헌법을 만들 때 제가 아는 바로는 네. 당시 헌법을 그 당들이 각 정당들이 모여서 헌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막 했다면 정치협상의 과정에서 네. 야 7년은 너무 길다. 4년은 너무 짧다. 중임제는 싫어할 거다. 독재가 반복될 수 있어서 8년이 되는 예. 수가 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로 하자.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과학적인 뭐 근거는 그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가 네. 이게 착착착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 지방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엇갈리게. 선거는 5년 단위다 보니까 같은 해에 하는 때와 그 다른 해에 하는 때 그것도 1년 뒤에 하는 때가 있고 2년 뒤에 하는 때가 있어요. 맨날 선거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1년 안에 선거를 하게 되면 2012년 총선이라든지 이럴 때 네, 보면 무조건 여당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예, 허니문 기간에 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몇 달 뒤에 했잖아요. 5월달에 대통령 선거하고 6월달에 지방선거 하니까 네. 그러니까 싹 그냥 예, 김영환 저쪽으로. 충북 도지사 같은 분이 당선이 되시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북에 연고도 없고 충북에서 네. 정치를 하지도 바람이 않았고 불었죠. 그냥 대통령 덕에 됐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졌는데 일단 식당부터 가서 식사부터 하시는 이런 분들이 대통령 선거 끝무렵에 그냥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작용. 4년 중임제를 하면 중간 평가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고 잘한다 싶으면 8년으로 늘려줄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 합리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간 평가, 공식적 중간 평가 외에도 지방 선거와 총선이라고 하는 중간 평가가 임기 중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네. 임기랑 같이 할 때도 그렇네. 있고. 여러 번 평가 그러고 받을 수 보니까 있는. 네.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여러 번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4년 중임제를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때도 앞에 4년 동안에는 사실 공약이나 또는 되게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선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론의 민감도는 올라가는데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는 그걸 리스판서빌리티라고 합니다. 응답성이라고 하고요. 응답성. 책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카운터빌리티. 음.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내가 당장 리스판서빌리티 응답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를 위해서 이런 건 해야 된다. 아, 책임지고. 예, 책임지고. 책임감 있게. 자, 그럼 앞에 4년은 대통령의 앞에 4년은 보통 리스판서빌리티가 어카운터빌리티 응답성이 책임성보다 앞서는 주기가 됩니다. 네. 뒤에 4년은 자기 재임할 일 없죠. 네. 아. 그때는 어카운터빌리티 책임성이 리스판서빌리티 음. 응답성보다 더 더 높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네요. 예. 마지막이니까 더 예. 안 하니까. 예, 그때는 예. 말 그대로 자 역사를 보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뭐냐 인기가 떨어지면 네. 저는 스코어보드를 보지 않습니다. 네. 오직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네.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지율이 떨어졌구나. 그렇죠. 다 아시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 4년 중임제였다면 지금 우리 네. 대한민국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지금 초반에 보이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 그러니까 응답성도 책임성도 없이 가요. 그냥 그냥 5년 보장됐다. 꼴리는 가자.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한다. 마음 가는 대로. 마음 죄송합니다. 가는 대로. 예. 마음 가는 대로. 예. 이거 뭐 요즘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있다. 예. 예. 김치찌개 끓듯 마음 죽 끓듯 그냥 말고 찌개 그냥 끓듯. 여기저기 말아가 다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폐해가 있는 5년 단임제 네네. 손을 봐야 된다. 물론 5년 단임제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또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대통령도 당연히 있지만 계시죠. 그게 안 됐을 때 그런 나의 분들은 안위와 재선했으면 그런 분들은 재선 재선해서 8년 하시면 좋았잖아. 더 좋았던 부분도 예, 있고. 예. 근데 이번에 보면 5년 딱 정해질 때 생각하니까 5년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알 수가 윤석열 없지만 특례 조항이 생기는 시절이지만 실황이지만 이게 이제 4년 중임제로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네. 지금 이런 모습 안 보였을 거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국민들의 고통을 덜 받았을 거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방지법 느낌도 좀 나고 이런 대통령은 안 된다. 예? 아니, 그래서 호통치는 느낌 나고 이게 이제 근데 아까 이제 개헌 사항이냐 아니냐에 네.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헌법 교수님들 사이에도 그렇고 네. 공법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개헌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를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네. 근데 뭐 필요하다면 더 이게 좀 개헌이 필요하다 하면 뭐 개헌해야 되는 거죠. 네네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개헌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 그 대통령 선거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비용을 줄이죠.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지방선거 뭐 하기 전에 한다거나 네. 뭐 끝나고 바로 또 한다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좀 뭐 비용 얘기가 또 나올 비용 거예요. 얘기가 사실은 나오니까. 저는 예.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치러야 될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그리고 그 비용이 싸다. 네. 예, 아니, 싸다 오히려. 지금 석유 시추하는데 뭐 예. 5천억 최소한 들어가고 막 이러고 1천 있는데. 공당 1,000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000공, 2,000공, 3,000공, 4,000공, 요즘 그렇게 5,000공. 부르고 있나요? 예.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추가 1,000공 뚫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예? 그렇네. 그 5,000공, 단어 5,000억. 자체도. 예. 그렇게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우리가 예.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번거롭다. 하루 매일 매주 토요일 촛불 드는 것보다 훨씬 싸다. 비용도 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집회도 다 돈과 사람의 그럼요. 시간을 내서 가는 내 거잖아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일상적으로 제도 네. 안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싸다. 그래요.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건데 네, 네. 108석이 있는 국민의힘 8석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개헌하려면 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8명 누구 이제 포섭하고 있는 분 계세요? 아니요. 그거는 8명 포섭은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밀어내고 있다. 밀어내고 있다.
도저히 못 견디게. 아유 당연하죠. 이건 안 돼. 당연하죠. 이게. 아니 보세요. 지금 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지금은 그래도 개원 초기고 그 힘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작동을 하지만 네. 야 정말 못해 먹겠다라는 분들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몇몇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 그런 그리고 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1,000공, 2,000공, 5,000공까지 하는 거를 그쪽의 전문가분들이나 예. 국민의힘에도 있잖아요. 아. 그거 다 100% 납득하고 그게 산자위에서 현안 질의가 되고 그렇네. 뭐 국정조사나 또는 국감 때 예. 그거를 방어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법사위 또 이제 운영이 이런 과방위 이런 네. 데는 다 가기 싫어한대요. 가기 싫어한데요. 거기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가기 실루치기 싫어한다고 너무 힘들다. 네. 이런 얘기인데 산자위까지 이제는. 네, 산자위 아. 어디 그 여기 뭐 그 전쟁도 안 아닌 걸리는 곳이 데가 없네. 없어요. 안 걸리는 데가. 왜냐하면 아주 전방위적으로 꼼꼼하게 김건희 예.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촘촘하게. 촘촘하고 꼼꼼하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김건희 여사가 벌려놓은 일만 해도 예. 자 교육이 교육이 논문. 논문 예. 박살냈죠. 예. 운영이 그 아. 디올백부터 시작해서 또 박살냈죠. 국토교통이 양평고속. 양평고속도로 아. 박살냈죠. 국방이 최상병 건 이거는 뭐 그 지금 박정훈 예, 뭐 대령건도 있고.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 연관돼 있다는 썰이 쭉 있잖아요. 네. 따라 들어가면은 김건희 여사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죠. 임성근 여기도 사단 이제 뭐 나오면서. 예. 그 박살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이 상임위원회나 정무위는 권익위도 국정이 있고. 정부의 예. 권익이 있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손 안 댄 곳이 별로 없어요. 하. 정말 촘촘하세요. 촘촘하게. 예. 상임위마다 대통령이 전쟁터가 또 되고 있다. 법사위부터 시작해 네.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도 있구나. 그러니까 네.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을 놓고 보면 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불킥할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8명을 열심히 설득을 할 겁니다. 네. 설득을 할 건데 그 설득 전에 네. 대통령이 설득의 우군이다. 우군이시군요. 거의 주력군이다.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엊그제 조국 대표님께서 네. 버려질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음. 보수로부터 버려질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아하.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보수 여론에 민감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어쩔 수 없이 또 자이든 타이든 살아야 되니까. 예, 여론에 밀려서라도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4년씩 9선까지 지금 나왔나? 뭐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선의 꿈을 다 꾸고 계시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라도 8명, 최소 8명이 필요한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건 뭐 시간 문제라고 개헌, 봅니다. 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2결 이게 점점 무너져 갈 것이다. 그 라인이 108명의 용사 라인, 용사의 용산 라인이 무너질 것이다. 센터가 무너질 것이다. 108 번뇌가 네. 그 번뇌의 끝에 음. 성부를 이루시는 분과 용산과 함께 침몰하는 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예. 이것도 지켜보는 또 맛이 있네요.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네. 의원들의 선택과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교섭단체 20명 조건을 요건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개혁신당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당연히 좀 완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완화가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뭐 국회 운영 과정의 결과만을 보시니까 그런데 네. 간사가 각 위원회마다 있다는 거, 간사가 있어야 그 제3교섭단체가 간사가 끼면 그러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없이 뭐 간이 많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야 한 명씩 여야 한 명씩 있으니까 예. 1대1에서 2대1이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17명이 다 이렇게 된다고 하거나 또는 네. 민주당 쪽이 아니면은 이제 뭐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면 하나 정도는 교섭단체 쪽으로 제3교섭단체 쪽으로 한두 개는 넘어가게 돼요. 비율상. 예. 그다음에 예. 그쪽이 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끝까지 안 돌아온다. 뭐 이러면은 하여튼간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대1이기 때문에 그렇네 그것도 2대1.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처리가 쭉쭉쭉쭉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다.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뭐 오늘도 예. 사실 법사위에 안건이 쭉쭉 올라가는데 그 지금 법사위에 우리는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간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네. 한동훈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을 못해요.
민주당이 작정을 해야 상정이 돼요. 네, 네. 예. 그렇네요. 근데 만약 간사가 있다면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음.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힘까지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동훈 특검법 법사위가 바로 어. 상정할 수 있죠. 그렇네요.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여야 하더라도. 간사 아니 수로 전 보면 2대 1이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면 네. 2대 1로 음. 쭉쭉쭉 그러면은 아니 뭐 혼자서 민주당 다 네. 운영해요라고 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아하.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고 예. 우리는 정식으로 우리가 제기한 안건 양당 간사간 협의를 기다릴 게 예. 아니라 우리도 예. 간사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국회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국회법 국회 바꿔야 되는 됩니다. 건데. 국회법 바꿔야 됩니다. 개혁신당 쪽에서도 공감대 잃었다라고 하고 하는 걸 보면 그제 황우나 천하람 두 분 만나면서 그런 얘기가 오고 의석수 뭐 몇 석까지 낮추자 이런 것까지 얘기가 좀 되고 있나요? 아니 뭐 지금까지 네. 뭐 구체적으로 그 의석수 얘기까지는 얘기는 안 안 나왔는데. 했는데 근데 12 플러스 3이면 15 생각이 또 아니 드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건 뭐 개혁신당하고 저희들이 뭐 비교섭 단체를 만든다. 아. 교섭단체 만들려면은 공동 교섭단체도 있지만 하나의 교섭단체가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지금까지 여러 번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음. 몇 명으로 낮출 거냐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는데 가장 다수는 10명이었습니다. 아하. 10명 단독으로 조국혁신당 단독으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선명하게 그렇게 해야 민주당과 선명하게 협조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안도 국회 교섭단체 어떻게 구성 여건이 완화가 되는지 조정이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네. 국회 일하는 속도도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오늘도 네. 꽉 차게 네.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신박한 커플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장식 의원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김원희 민주당 의원 만나보고 액트지오 이 사태에 대해서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